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흔한 꽃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우면산의 야생화 저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관악산에서 만난 야생화와 나무 2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식물은 꽃 며느리 밥풀입니다. 며느리 밥풀 종류는 포를 먼저 봐야 됩니다. 포가 녹색이면 꽃 며느리 밥풀 종류이고, 포가 붉은색이면 새 며느리 밥풀이나 알 며느리 밥풀입니다. 이 식물은 포가 녹색이기 때문에 꽃 며느리 밥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둥근 편이고, 포가 삼각형이고, 포 간격이 넓기 때문에 꽃 며느리 밥풀임이 분명합니다. 이 포 간격이 좁은 것이 알 며느리 밥풀이고, 줄기와 포에 털이 많은 것이 수염 며느리 밥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진노랑 상사화인데, 사당역에서 관악산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관음사라는 절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전에는 이런 진노랑 상사화가 없었기 때문에 근래에 심은 것 같습니다. 진노랑 상사화는 화피에 주름이 물결치고 주황색에 가까운 꽃이 핍니다. 비슷하게 생긴 꽃이 이제 북노랑 상사화인데요. 붉은색이 약간 도는 연노랑색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고마리입니다. 엽귀와 같은 속인데 잎 모양이 특이해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노마 방패 모양입니다. 수질을 정화해주는 고마운 식물인데요. 이렇게 예쁜 꽃까지 피었습니다. 끝이 분홍색인 꽃이 정말 예쁘지요. 생명력이 왕성한 물가의 잡초이면서도 꽃이 피면 이렇게 상당히 예쁜 식물입니다. 다만 고마리를 보거나 만질 때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 미시개처럼 고마리에도 날카로운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에 긁히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절초입니다. 대표적인 가을 들국화 중 하나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쉽게도 꽃이 아직 피지 않고 꽃망울 상태였습니다. 한 1, 2주는 지나야 부절초가 활짝 필 것 같던데요. 부절초는 흰색이나 꽃이 연분홍입니다. 그리고 잎이 넓은 형태이고, 산부절초라고 있는데 이것은 잎이 좀 갈라지고 더 갈라진 꽃이 있는데 그것은 포천부절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부절초가 활짝 핀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이번에 찍은 건 아니고요. 이전에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식물은 이고들빼기입니다. 요즘 산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인데요. 왜 이 고들빼기냐? 잎이 줄기를 귀처럼 감쌌다고 해서 이 고들빼기라는 이름을 가졌다고도 하고, 또 꽃잎을 자세히 보면 치아가 난 모양입니다. 이가 난 모양이다. 그래서 이 고들빼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들빼기와 우리 주변에 흔한 고들빼기와 같은 속입니다. 요즘 산에서 아주 흔한 식물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뚝갈입니다. 뚝갈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지요. 바로 마타리인데, 마타리와 뚝갈은 모양이 똑같은데 색깔만 다릅니다. 마타리는 노란색, 뚝갈은 흰색입니다. 사당역에서 연주대 쪽으로 가다가 낙성대공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타리와 뚝갈은 그야말로 자매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밀나물입니다. 청미래 덩굴과 청가시 덩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들은 나무입니다. 근데 선밀나물과 밀나물은 초본입니다. 풀입니다. 그러니까 목본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밀나물은 덩쿨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기 때문에 선밀나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덩쿨손이 있어가지고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밀나물입니다. 개엽귀가 나왔습니다. 엽기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풀밭에 지금 이 개엽귀는 관악산에 있는 개엽귀인데 풀밭에 있는 엽기보다는 크지만 같은 개엽귀입니다. 꽃이 꽃대에 아주 촘촘하게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은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개울에서 만난 며느리 미식개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며느리 미식개는 며느리 배꼽하고 좀 헷갈립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며느리 미식개는 입자루가 입의 밑에 달렸다.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며느리 배꼽은 가장자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배꼽 위치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기억하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식개는 이렇게 입 아래쪽이 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다릅니다. 다음은 미국 자리공입니다. 한때 공해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싫어했던 식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해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오명을 좀 벗었습니다. 자리공이라고 있는데 자리공은 우리 자생식물로 꽃대가, 그러니까 열매가 위로 향하고, 미국 자리공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미국 자리공 열매를 따서 소꿉놀이 할 때 물감으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추억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중나무입니다. 참중나무 하면 이제 가죽나무가 떠오르는데, 요즘 이 참중나무와 가죽나무가 구분하기가 아주 쉬운 계절입니다. 봄에는 잎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열매가 맺혀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참중나무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달려 있고요. 가죽나무는 식과 열매라고 하죠. 열매에 얇은 막이 있어서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달려있어서 구분하기가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참중나무는 열매는 둥글둥글하고, 지금 보시는 가죽나무, 이 가죽나무는 남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제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이 식과 열매라고 하는데 바람에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참중나무와 가죽나무 구분하기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진달래와 철쭉이 나란히 자라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진달래, 잎이 긴 타원형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철쭉은 잎이 5개씩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넙죽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달래와 철쭉, 잎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아주 기본적인 꽃이기 때문에 잎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양목입니다. 관악산 그 능선 부분에서 만난 회양목인데,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서울대입니다. 관악산은 서울대 뒤쪽에 있죠. 관악산에 있는 회양목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이 회양목 자생지여서 생태경관 보존 지역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회양목은 우리가 화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작은 나무지만 7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신갈나무입니다. 우리 숲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참나무 종류죠. 잎이 이렇게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물결치는 것이 떡갈나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깍정이에 비늘잎이 없습니다. 반대로 떡갈나무는 이 비늘잎이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갈나무, 떡갈나무와 함께 정상 부분, 산 높은 곳에서 많이 흔히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졸참나무 열매를 찍어보았습니다. 졸참나무는 참나무 종류 6가지, 그러니까 상굴, 졸갈, 신떡, 상수리, 불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중에서 잎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졸병참나무라는 뜻으로 졸참나무인데요. 도토리가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리고 잎이 작은 대신 톱니가 날카롭게 안으로 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나무는 노간주 나무입니다.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는 어린 잎은 바늘잎이고 좀 크면 이제 비늘잎이 생깁니다. 근데 노간주 나무는 바늘잎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바늘잎이라는 것은 삐죽삐죽하게 바늘처럼 잎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노간주 나무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콧뚜레 나무로 유명합니다. 나무가 유연해서 소의 코를 뚫는 콧뚜레 나무로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다래나무나 물풀의나무도 마찬가지로 콧뚜레 나무로 쓰이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는 산초나무입니다. 지금 열매가 검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산초나무는 가시가 마주나기가 아니고 어긋나기입니다. 어긋나기이면 산초나무, 마주나기이면 초피나무입니다. 추어탕을 먹을 때 넣는 산초가루가 이 열매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가시가 어긋나기인 것이 보이시죠? 참쌀이가 아직도 지지 않고 있어서 담아보았습니다. 참쌀이는 꽃대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꽃대가 긴 것이 있습니다. 쌀이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꽃대가 짧으면 참쌀이, 길면 쌀이나무. 그리고 이 참쌀이와 쌀이는 잎끝이 이렇게 오목한데 잎끝이 뾰족하면 조록쌀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오리나무입니다. 역시 어느 산에 가든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물오리나무는 잎이 둥근 형태여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이 작은 솔방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녹색이지만 좀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으로 물오리나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화 때 많이 심어서 우리 산에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다음은 팥배나무입니다. 역시 수도권 주변 산에 굉장히 흔한 나무인데요. 왜 팥배나무냐? 이 열매가 조금 있으면 붉은색으로 익습니다. 그 모습이 팥 같다고 해서 팥이 들어가고, 꽃이 꼭 백꽃과 비슷하다고 그래서 배가 들어가서 팥꽃나무입니다. 관악산은 물론이고 북한산, 인왕산, 청계산 등등 서울 주변 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시화로도 한번, 지금은 은행나무인데 시화로도 한번 팥배나무를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 목련을 담았습니다. 1번 목련은
원래는 정원에 심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탈출을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탈출한 게 아니고 새들이 씨를 먹고 이제 퍼뜨려 주었겠죠. 그래서 민가 주변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악산의 경우 정상 부근에서도 이 일본 목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악산에 그리고 굉장히 많아서 담아보았습니다.